사용한 식이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부등호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요거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뭐 읽는 방식부터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A가 B가 있을 때 얘는 A가 B보다 항상 왼쪽을 기준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A가 B 초과.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가 B 이상. 네, A가 B보다 작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는 거겠고, A가 B보다 작다. A가 B 미만.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A가 B 이하. A는 B보다 크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야 되는데, 뭐 작지 않다, 크지 않다. 자, 이걸 좀 잘 사용하죠. 활용 문제에서는 작지 않다, 아니 크지 않다, 크지 않다. 네. 요 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하면 부등식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도 얘는 부등식인 거예요. 근데 거짓인 부등식인 거죠. 2가 3보다 작다 이것도 부등식인데 참인 부등식인 거예요. 자, 방정식이랑 비슷하죠. 거짓인 거는 우리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인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문자가 붙어 있으면 x가 뭐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1차 부등식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제곱이 있으면 2차 부등식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곱이 있는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거고요. 네, 우리는 1차만 배우게 되는 거여서 나중에 얘도 뒤에 배우게 되면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바로 뒤에 연립부등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왜 늦으세요, 오늘은? 몸은 안 아프시고요? 아니요. 어제 아프다며요. 네. 아직도 아파요? 네. 아, 진짜요? 근데 온 거야? 네. 그럼 집에서 하지. 어제부터 귀찮아가지고. 줌으로 해도 되는데. 진짜요? 아픈데 온 거야, 그러면? 네. 어디가 아프고? 저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그냥 어. 어제 가끔씩 비염이. 비염이 있으면 열이 날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 그러면? 비염이 심하면 어디가 아픈 거야? 코만 그냥 막힌 거 아니야? 코랑 눈이 안 떠지고. 그러니까 열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열이 안 나요. 열이 안 나? 네. 근데 눈이 안 떠져? 네. 그럼 오지 말지. 나 다 나눠서 온다고 하는 줄 알았네. 나 주문해도 돼. 얘기를 하지 그랬어. 내가 얘기했잖아. 걔 미국에 줌 하고 있다고. 얘기해줬잖아. 너도 해도 되지 왜. 힘들게 왔어. 아픈데. 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이랑 똑같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좌변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우변이고, 그래서 문자가 있는 애는 항상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셔야 되고 상수항만 있는 숫자만 있는 애는 항상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 자, 이게 부등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이거 문제 같이 했죠? 저번 시간에 다 했죠, 이거? 네. 어디까지 했어? 다음 페이지까지 했을걸요. 다음 페이지 60페이지까지 하고 이건 안 하지 않았나? 60일 했는데요. 60일 했어요? 네네. 이거 부등식의 성질 얘기했어요? 네. 오케이. 기억나요? 한 건 알겠는데 기억나냐? 요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 부등식의 성질은 중요한 거니까.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해요. 네. 옆에 있는 왼쪽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부등호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얘한테 더하거나 똑같이 빼는 거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를 더하고, 예를 들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야. 그러면 어떤 숫자를 똑같이 더하면 똑같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3이 계속 크겠죠. 뭘 더해도 같은 걸 더할 거니까. 똑같이 빼도 계속 3 쪽이 크겠죠. 같은 걸 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곱하기일 때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곱하기일 때는 음수를 곱하면 무조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방금 얘기한 요걸 기준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음수일 땐 작은 숫자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수가 곱해지면 방향이 바뀌죠. 네, 요게 여기서 가장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곱하기를 했을 때 음수가 곱해지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반대로 음수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는 거야. 곱하기나 나누기. 음수를 하면 무조건 바뀌게 된다는 거. 자,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4-1번에 문자에만 보면 되고 기준을 잡아주는 거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좌변에 문자 앞에 개수만 보는 거예요. 다른 애는 뭐 바뀌든 안 바뀌든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다른 애는 보는 게 아니야. 좌변에 있는 문자 앞에 있는 이 개수만 보는 거야. 이 개수가 음수면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이 개수가 양수면 안 바뀌는 거야. 이게 다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안 바뀌는데 얘만 개수가 음수여서 얘만 바뀌어요. 그럼 옆에 있는 애도 A 앞에 개수가 음수인 건 얘뿐이 없죠? 그러니까 다 안 바뀌는데 얘만 바뀌어요.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1번으로 갈게요. 자, 5-1번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얘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서 범위를 구해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x가 2면 지금 얘를 봤을 때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x 앞에 개수를 먼저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 x 앞에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2가 돼야 되니까 두 개씩에다가 다 2를 다 곱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2x가 4라고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로 5를 붙여야 되니까 더하기 5를 해준다. 그래서 이쪽에도 더하기 5를 하고 이쪽에도 더하기 5를 하면 2x 플러스 5가 9가 되는 거죠.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양변에 2를 곱하면 지금 얘죠? 요거 쓰란 얘기네요. 2x 4, 요게 기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5를 더하면 이게 니은이겠네요. 네, 그래서 2x 플러스 5는 9.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6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먼저 마이너스 4를 다 곱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음수를 곱했죠 지금.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여기서 바뀌어요. 음수를 곱한 순간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더하기 6을 이제 양쪽에 다 하겠죠. 그래서 식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기억에 들어가야 될 게 그래서 얘겠죠.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네, 요게 기억이고 니은에 들어가야 될 게 얘입니다. 네. 그래서 니은에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요게 지금 5-1번 방식이에요. 이해돼요? 이거 어차피 니네가 이제 따라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서를 지금 제가 한 걸 보시고. 네. 그래서 어려운 얘기거든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 얘는 이제 거꾸로 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x는으로 바꾸란 얘기거든요. 얘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방정식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여서. 자, 먼저
x만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먼저 양쪽에 다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죠. 네,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그러면은 옆에다 쓰면 x가 되고 얘는 2가 되는데 음수로 나눴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가는 거는 뺀다 그랬으니까 이게 첫 번째겠네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자, 또 이거에 지금 여기도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얘예요.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먼저 좀 풀고 다음으로 가야 되겠죠? 계산으로. 자, 우선은 63페이지까지 잠깐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4페이지. 뭐, 크게 얘기할 건 없고요. 이제,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계산 방식만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산 방식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네, 방정식 계산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셔서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1차 방정식일 때 2항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2항이라는 걸 이용하셔도, 네, 좌변에 있는 숫자를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부호가 바뀔 거고, 그래서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얘는 넘기면 x가 2보다 작다, 얘는 마이너스 x가 넘기면 마이너스 1인데 얘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죠. x 앞에 개수가 지금 음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이 앞에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줘서 x가 1보다 작다라고 부등호 방향까지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된다. 자, 그리고 1차 방정식은 지금 이렇게 x가 있어야지 1차 방정식이 되는데 얘처럼 1차 방정식이 x가 없으면 얘는 그냥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x는 분모에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가면은 유리함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얘는 2차 부등식이어서 안 되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방식만 1차 부등식이라는 거, 자, 그거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풀이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이항을 이용해서 이항할 애들을 먼저 정해 주셔야죠. 네, 정해 주시고, 이항하지 않는 애들을 그대로 쓰시고, 자, 이항할 애들만 부호를 바꿔서 얘는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2x가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마이너스 4. 얘는 x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뀔 일이 없는 거야. 기준은 무조건 왼쪽이야. 오른쪽에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만 좀 계속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있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을 바꾸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부등식의 풀이 방식이었고요. 옆에 보면 이제 그림 그리는 방식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다면 수직선에 같다가 있으면 진한 점을 찍어 주셔야 되고요. 그 자리에 숫자를 얘를 그대로 마이너스 4라고 쓰시는 거고, 자, 요 부등호 표시가 화살표가 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x가 항상 좌변에 있을 때만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방향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바꿔서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쓰신 다음에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항상 좌변에 x가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해주시고 확인하신다. 자, 그래서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색칠을 해주시면은 이게 수직선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같다가 없으면 뭐였어요? 흐린 동그라미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x가 2보다 크다면 흐린 동그라미의 2고 방향이 왼쪽이다.
그리고 범위를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x를 구해서 부등식을 이용한 수직선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그림도 그리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계속 설명을 해야죠. 이제 계산하시래요. 근데 가로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분배 법칙을 해주셔서 얘 곱하면 2x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 2고 얘는 x 플러스 3이어서 여기서 이제 선별을 하겠죠. 네. 여기서 넘길 애를 표시를 하시고 그래서 넘기지 않는 애를 그대로 쓰고 넘길 애들을 부호만 바꿔서 쓰시면 네, 그러면 x가 5보다 크다가 나오게 될 거고 수직선에도 흐린 동그라미 5고 방향이 이쪽이어서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합계산식으로 나와도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 당연히 소수가 나오면 뭐 해야 돼요?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해서 정리하시는 거니까 분수가 나오면 뭐 해야 돼?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각 항마다 곱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소수에 좀 약하시니까 네, 전문적으로 해드릴게요. 6을 곱하시면은 얘랑 곱하면 3x가 되고 얘랑도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2x가 돼서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은 이 정도가 되겠죠. 분배 법칙, 뭐 혼합계산 뭐 이런 거 이용하는 거야.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부터는 활용이네요. 부등식의 활용. 네,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활용을 나중에 하시려면, 네, 무조건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을 아셔야 합니다. 네, 부등식을 하시려면. 1차 방정식 활용 식 쓰는 방식을 모르시면 여기도 똑같이 모를 거예요. 식 쓰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부등호가 표시되냐 안 되냐 그 차이만 있기 때문에 1학년 거를 못하시면 당연히 하기 어려우실 거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 뭐 몇 개 정도 풀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설명 이 정도고요. 네, 지금 해주셔야 될 게 있죠. 네, 1차 방정식 활용을 식을 잘 세우셨나요?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나왔던 유형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거속시. 네, 거속시 나오죠. 여기도 거속식이 나와요. 또, 거속시, 소금물 농도, 나이. 소물? 나이 문제. 네, 소금물, 나이, 그리고 뭐야? 다리. 다리, 그게 거속시니까 다리는 여기다 써놓을게요. 네, 그리고 또 뭐 나오죠? 1문제.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시계. 아, 시계 문제. 시계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여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시계 문제는 부등식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빼. 시계 문제는. 시계 문제 어렵죠.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금액. 금액 문제. 이런 거 있고. 또 뭐 있나? 또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이 정도가 단가? 네, 이 정도가. 자, 이 정도가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뭐 막 지금 생각하려 그러니까 나도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네. 그래서 저런 게 그대로 나온다고 보면 되고, 식 쓰는 것도 똑같고요. 1차 방정식이라. 네. 부등호가 어느 쪽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부등호가 어느 쪽 방향으로 쳐다보는 거는 항상 좌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문장을 읽었을 때.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거기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장에서 뭘 찾아야 돼요? 은는 이가를 찾죠. 은는 이가 뭐뭐이면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등호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뭐
등호였는데 부등식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이상이야 초과 미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 부등호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크지 않다, 작지 않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그게 부등식이 부등호가 된다. 자,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에 방정식이랑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잠깐 읽고 가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읽고 가면 자, 한 번에 300kg까지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가 있는데 몸무게가 75인 지웅이가 나오네요, 여기에. 네, 75kg인 지웅이가 하나의 지금 75kg. 왜 웃는 거야? 무거워서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 난 이거보다 무거운데. 그 지웅이 생각나서요. 네. 아니, 쟤 75kg에 지금 지웅이가 75kg 하는 거에 웃은 거잖아. 그지, 예서야? 네. 지웅이가 75kg면 얼마나 뚱뚱한 거지? 왜 75kg가 뚱뚱한 거예요? 아니 걔 한. 날씬한 거지, 저 정도면. 네? 걔 키에 75면 박지웅이 아, 베이프에서 얘기하는 지웅이는 키가 좀 많이 작죠? 네. 지웅이 성장판 멈춘다고 하죠. 네, 맞아요. 다 컸다 그랬는데 슬픈 얘기죠? 75kg야. 아무튼 75kg가 하나의 무게가 25kg인 상자가 지금 25kg죠? 운반하려고 할 때 한 번의 상자를 최대 몇 개까지 운반할 수 있겠냐? 자, 이까지가 부등호인 거죠. 300kg까지니까 부등호를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뭘 붙여야 될까요? 이하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웅이의 몸무게와 상자의 몸무게를 더해야 되는데 상자의 개수가 지금 x인 거고요. 그래서 상자의 개수를 곱해주면은 식이 된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지금 지윤이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다음 시간에 얘네들은 뭐 또 할 거거든요. 제가 또 이거 또 활용도 프린트를 준비해 놓을 거기 때문에 얘는 더 연습을 시킬 건데 너는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얘가 25x가 넘어가서 빼면 225가 되니까 지금 x는 몇 개요? 17개죠? 아닌데? 4개, 4개, 9개죠. 네. 자, 그래서 9상자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식 쓰는 것만 한 번씩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뭐, 방정식에서 너무 많이 봤죠? 3,000원짜리 피통 한 개와 한 자루에 800원인 볼펜을 합해서 800원인 볼펜이 X개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한 개니까 3,000 곱하기 1이어서 3,000원인 거고 800은 800X가 되겠네요. 자, 이게 만원보다 작다. 이해하시죠? 이런 거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넓이가 60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60 이상 표시를 먼저 하시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삼각형 넓이라는 걸 아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저는 x라고 돼 있으니까 x라고 쓸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 저는 식만 우선 써드리겠습니다. 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 아실 테니까 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거리 속력 시간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1시간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1시간 이내란 얘기고요. 1시간 이내니까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걸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에서 속력이 나와 있죠. 이게 포인트죠. 속력이 시속으로 나와 있으니까 1시간이라고 쓰면 되고 분속으로 나와 있다면 여기를 60분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써주시고 식으로 쓸 때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물건을 살 때 걸린 시간 무의시
이게 합친 게 1시간이네. 자, 요게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니까 시간식이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속 3km니까요. 속력분의 거리하면 갈 때 걸린 시간이 3분의 1 x고요. 당연히 올 때도 3분의 1 x 똑같은 속력으로 오니까 똑같겠죠? 물건을 사는데 걸린 시간이 15분이니까요. 15분은 60분의 15라고 써서 1보다 작다. 자, 요게 식입니다. 이해 안 가면 얘기 되고 있어요. 3분의 1 x 올 때도 3분의 1 x 자,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외우세요. 네, 저렇게 푼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계산은 안 해요. 다음, 엘리베이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젤리와 막대사탕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아까 금액 문제에서 했어요. 아, 이건 해야 되나? 젤리와 막대사탕? 젤리와 막대사탕을 합해서 20개래요. 근데 젤리 한 개에 800원이고 막대사탕 한 개에 600원입니다. 전체 15,000원 이하. 그래서 15,000원 이하 먼저 표시됐죠? 네, 이하라고 한다. 1차 부등식을 세우시오. 젤리의 개수가 x래요. 그럼 얘는 800x겠네요. 자, x 개수가 네, 개수도 x라고 막대사탕의 개수는 이거 표시해야 되겠죠? 젤리의 개수랑 막대사탕 개수 합쳐서 20개니까 막대사탕 한 개, 개수는 20개에서 젤리의 개수를 뺀 거잖아요. 여기다 20-x 쓰셔야 되네요. 자, 그래서 얘는 800x가 되고 막대사탕은 600 곱하기 20-x가 되고 그게 15,00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게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문제 이게 다네요. 어우, 그래도 문제집이 쉬워서 활용 문제를 완전 찔끔 내놨어요. 네. 너무 좋네요, 여기. 얘네들한테는 뭐 완전 땡큐죠. 활용 문제가 몇 문제 되지도 않아. 몇 문제야? 5문제뿐이 없어? 앞에 한 10문제뿐이 없어, 활용 문제가. 네. 자,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까지 지금 우선 풀고 채점해 주시고요. 지윤이는 이따가 남은 연립방정식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4시 40분 정도에 그때에서 똑같이 그때 설명할 겁니다. 그럼 괜찮죠? 그러면 그때 차윤이가 오겠네요. 오늘은 강은이가 빠지고 차윤이가 오네요. 또 눈치 보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안 풀고 계시나 봐요. 예서야, 푸셔야죠. 내가 널 보고 있으면 날 쳐다보는 순간부터는 공부를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야. 나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네. 나를 힐끔힐끔 본다.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고. 네.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죠, 제가. 사라져 줘야 되겠지?